자, 이 분위기 그대로 심층순환에 도전하세요. 심층순환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그냥 공부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층순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해수 파트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두 개의 단원으로 쪼개져 있죠. 자, 표층순환은 공부 잘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사실 전공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풍성이 무슨 뜻? 바람풍의 생성성. 아,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바로 표층순환이구나. 그래서 표층순환의 근원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표층에 있는 바람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기대순환 이런 것 때문에 막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게 부니까 그걸 타고서 다니는 해류, 그게 바로 풍성, 바람에 의한 생성, 표층순환이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심층순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열염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열은 온도, 염은 염분. 온도랑 염분이 뭘 결정해주죠? 해수의 밀도. 왜냐하면 차고 짤수록 차짜일수록 밀도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순환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열염순환, 즉 해수의 온도와 염분에 따른 차이, 그거에 때문에 생기는 밀도 차이 때문에 움직이는 게 심층순환입니다. 그래서 밀도 차이라는 게 뭔 얘기냐? 누군가는 더 차고 짜서 밀도가 크고 얘는 조금 낮으면 당연히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밀도 큰 애가 깔리겠죠. 쫙.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심층순환입니다. 뭐 앞에서 했던 말을 좀 똑같이 하고 반복하는 건데요.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에 의한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수온역층 아래 심해층 쪽에서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속도 차이를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데요. 표층순환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표층순환 바람 불면 바로 물이 쫙 가는데 얘는 천천히 막 확산작용에 의해서 천천히 밀도가 무거운 애가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엄청 느려요. 이게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저 표층순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리배 얘기했었죠. 러버덕 러버덕덕덕 러버덕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던 화물선에서 러버덕 이 고무 오리가 빵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엄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락 했더니 우리 이제 보이죠?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 타고 북태평양 해류 타고 이렇게 가니까 얘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오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무슨 동네죠? 알래스카 쭉 넘어가서 여기 뭐 영국 그 대서양 뭐쪽 미국 동부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대서양 타고 영국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이런 표층 해류의 사이클. 사실은 중국에서 오리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만 그 덕분에 표층 해류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죠. 재밌는 거는 지금 봐봐요. 시기를 보세요. 1992년에 풍덩했는데 쫙 해서 영국까지 도달하는 예정 시간이 2007년. 그러니까 한 길어야 15년에서 20년이면은 지구를 이렇게 막 꽤나 많이 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이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다 안 적어놨나?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이따가 곧 배울 텐데요. 북대서양에서 침강한 친구가 적도 너머까지 갈 때였나? 저층수가 적도까지 갈 때였나? 어쨌든 요 시간이 거의 1000년에 육박합니다. 단위가 달라요. 아까는 막 15년, 20년이면 막 슉 해서 영국까지 갈 수 있었는데 중국부터 슉. 근데 얘는 단위가 거의 막 1000년 단위, 몇백 년 단위 이렇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심층순환이 압도적으로 느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느냐면 결국에는 대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얘네가 생기는 이유는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지점으로 보내주는 게 대기 해양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움직이는 이유도 지구 전체적으로 열을 분배함으로써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다. 적도에 넘치는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에너지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용존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표층 해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왜 많냐? 표층에서 바닷물 바로 위에 산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막 표층 해수에 많이 녹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산소를 갖고 있는 표층 해수가 심층으로 쫙 내려가 준다면 저 깊은 바다까지도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심해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층순환 되게 오히려 뭐 지구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마는 심층순환의 중요도가 조금 많이 여러분이 경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느리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에너지도 전달해주고 산소도
주고, 그죠? 약간 전공적인 얘기 하나 하면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얘기라서 항상 제가 하는 건데, 이 표층 바람 같은 경우는 아까 오리 같이 실제로 오리에다가 사실 GPS 놓고 과학기기 몇 개 첨가해 놓으면 러버덕이 사실은 표층 해류를 추적하는 과학적 도구가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뜰개나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뜰개는 뭐 떠있는 친구, 부위는 뜰 부자를 써가지고 이런 거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그리고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저 깊은 곳, 심층은 기본적으로 1km보다 더 깊은 바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려가서 뭔가를 퍼올려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심층순환 실험, 이게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실험이라고 할 것도 없어. 여기에 포인트, 이 심층순환 실험 이걸 왜 하느냐, 그 이유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요. 어떤 실험이냐, 이 컵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색소를 넣은, 보통 색소를 안 넣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얼음을 넣어 놓으면은 얼음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물의 밀도는 어떨까? 차니까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음물을 넣으면 이 얼음물이 알아서 쫙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겠지, 그죠? 쫙 천천히 내려가. 왜냐면 차자라서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온도계를 A, B, C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온도계를 읽어봤을 때 이 얼음물과 가장 가까운 A가 온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온도가 쫙 낮아서 밀도가 큰 애가 쫙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퍼져가겠죠. 퍼져가다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스티로폼 조각들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내가 물을 부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서 결국에는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밀어주기 때문에 이 스티로폼 조각들이 오히려 얼음물 쪽으로 이동해 온다. 요게 심층순환의 실험 끝.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찬물이 과학적 용어로는 밀도가 커서 침강하면 어느 순간 해저면 바닥을 쫙 타고 어디선가 다시 용승해서 표층 해류와 연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사실은 동일한 거다. 근데 이 실험의 유일한 사실 아쉬운 점은, 이런 거는 거의 뭐 지구과학 면접이나 이런 데서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은 실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중 뭐가 더 빠르다? 표층순환이 심층순환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속도 차이에 의한 어떤 게 구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풍성순환, 즉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기출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근데 뭐 변인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막 선풍기를 불어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지구 규모로 확장하면 사실은 지구랑 똑같습니다. 뭔 얘기냐? 요 차가운 지점이 저위도일까 고위도일까? 당연히 고위도 극지방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왼쪽이 지금 극지방인 게 저 그림에서 사실은 오른쪽이 극지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같은 경우는 가열되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냉각되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근데 냉각됐기 때문에 이 지점의 해수 밀도는 차기 때문에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표층수가 쫙 침강을 할 수 있습니다. 쫙 침강을 해서 더 이상 해저면 바닥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쫙 해서 저위도로 바닥에서 기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저위도에서 용승을 해서 표층순환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느리다는 거죠. 천천히 갔다가 용승하면 표층 바람 타고 빠르게, 다시 천천히 갔다가 빠르게. 오케이? 이거 정말 마이너한 건데요. 작년 2024년 수도관성 지원 9강 2.6번에서 나왔던 건데 이 그림을 주고 요 연직으로 내려가는 속도 비교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심층순환의 속도보다 표층순환의 속도가 빠른데 그 심층순환의 속도에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거를 만점 받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여기까지는. 자, 가겠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데 근데 진짜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려요. 오히려 게임이 쉬워지는 거죠. 외우면 맞추니까. 외우세요. 대서양 바다가 있잖아요. 그거를 싹 갈라서 그 바다의 단면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럽 있고 아이슬란드 있고 아프리카 있고 남극까지 쫙 잘라놓은 거예요. 영도,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N 써있는 거 보니까 북반구, 여기가 S 써있는 거 보니까 남반구.
그래서 이 단면에 봤더니 아까 저 고위도에서 쫙 차가워서 침강한 해수가 이동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근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주요한 심층수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름도 위치도 특징도 다 외워야 됩니다. 설명드릴게. 다시. 일단은 북반구에서부터 보는 게 편해요. 이쪽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워요. 표층소에 낮으니까 굉장히 얼기도 쉽겠죠. 얼다 보면 이거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층 염분 때도 어는 거는 염분이 증가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거 보고 오세요. 극지방에선 온도도 낮은데 얼어서 염분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자가 되기 때문에 그 극지방 같은 경우에 표층 밀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극지방은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없는, 즉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위도 70도, 6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심해층이 표층에 나와 있죠. 심해층이 표층에 나와 있는 층상 구조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래로 침강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거죠. 표층에는 밀도가 크고 또 혼합층과 소온약층이 없어서 그냥 쑥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침강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북극에서도 침강할 수도 있고 남극에서도 침강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슬라이스를 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렇게로 생겼더라. 외워야 됩니다. 가자. 북극부터. 제가 직접 요 아래다가 그려드린 요거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름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고요. 북극 쪽에서 가는 건. 남극에서 오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남극 중층수랑 남극 저층수랑 두 개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 아래 거랑 같이 보세요. 중심저, 앞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 중심저. 그래서 중심이니까 중심은 딱 놓고 아래 저자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했어요, 저는. 그래서 중심저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남극 중층수는 이름이 남극이니까 남극 쪽에서 오고요. 저층수도 남극 쪽에서 오고요. 남극이니까.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극 쪽에서 간다라는 거. 이 모식도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직접 그린 거. 얘네들이 어느 정도에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기억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중심저기 때문에 밀도는 누가 제일 클까? 제일 아래 깔려있는 저가 제일 커요. 괜찮지? 누가 제일 작을까? 중. 이 위에는 표층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심층수 얘기하는 거예요. 심층순환. 위에 표층순환이 있고 그 아래 중심을 잡아주고 저층수가 깔려있다. 됐지? 북쪽부터 가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유럽 쪽에서 침강하는 게 60도 N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데 스토리 라인을 짜드리는 겁니다. 60도 N에서 침강한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까지 가냐면 60부터 60까지 갑니다. 60부터 60. 괜찮죠? 60부터 60까지 가. 이게 심층수. 60에서 바톤 터치한다 생각해. 그래서 60S에서 남극 중층수가 20도 N까지 다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층수는 똑같이 남극에서 시작해도 밀도가 더 작잖아요. 저층수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힘이 더 약하다고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그럼 힘이 더 센 친구는 더 차가운 지점인 남극에서 침강하는 친구죠. 얘는 힘이 더 좋으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중층수인 20보다 더 가. 30까지 간다는 것이. 위도, 출발 위도와 도착 위도 정도 외워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북대서양 심층수는 60 to 60. 여기서 바통받아서 중층수가 20까지. 더 찬 데서 침강하는 애는 더 힘이 좋을 테니까 쫙 아래까지 저층수가 깔려서 30까지. 됐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요 수온 염분도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문제에서 그냥 주구장창 나와요. 그냥 심층순환 내잖아? 솔직히 앞에서 말한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낼걸요? 보통 80% 90% 확률로.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앞에서 봤던 수온 염분 도고 여기에다가는 등 밀도선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밀도가 커지겠죠. 근데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각각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해서 올려봤더니 특이하게 생겼어요. 중심 저순이니까 밀도 누가 제일 크다? 저가 제일 크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짠짠짠 일렬로 나열될 거라 생각했는데 얘가 특이하죠. 중심저. 봐봐요. 밀도는 중심저순으로 커지는 거 인정? 근데 수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온은 Y축이죠. 중심저순으로 잘 낮아져요. 차가울수록 밀도가 크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놔. 이 그래프 모양을 외워놓으세요. 염분을 보시면 중저심순이에요. 중이 제일
싱겁고 그 다음 심이 아니라 오히려 밀도 제일 큰 저층수가 더 싱거워. 뭐보다? 심층수보다. 오히려 심층수가 제일 짜다. 이거 별표 500개. 심층수가 제일 짜요. 아니 심층수가 제일 짠데 어떻게 저층수가 더 밀도가 크죠? 얘가 그냥 압도적으로 더 차가운 거지. 더 차갑기 때문에 덜 짬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업 듣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 그냥 코멘트 해준 건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수온 밀도 그래프에서 그냥 듣고 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훌륭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는 해드리겠습니다. 남극 쪽이 보통 수온은 밀도와 반비례하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밀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이 이유가 아무래도 수온은 낮은데 밀도가 낮다라는 건 차갑지만 덜 짜서 밀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밀도가 왜 낮을까? 한마디로 이쪽 남극 쪽의 표층 염분이 낮다라는 거일 텐데 왜 그럴까? 아무래도 이 저층수가 조금 표층 염분이 낮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훌륭한 추론을 해줬습니다. 전공적으로 혹은 연구 결과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원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 외워주셔야 된다. 중심저. 저가 제일 밀도가 큰데 얘보다 심보다 저가 밀도가 큰데 제일 짠 건 심이다. 됐죠? 그래서 정말 마이너하게 또 1등급이나 만점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층수는 이 웨델해라는 곳에서 내려오거든요. 남극 대륙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남극, 사우스폴, 남극이죠. 지리상 북극 말하는 겁니다. 지자기 북극 말고. 그래서 웨델해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옆바다가 웨델해고 로스해가 종종 등장하는데 로스해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울 필요까지 있느냐 싶은데 저는 기억을 했던 게 뭐냐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윌리 원카 W 여기 뭔가 W처럼 생겨서 이게 뾰족하게 생긴 게 물론 이게 W 오른쪽 W는 없지만 왼쪽 W처럼 생겼잖아요. 선생님 이거 V로 보이는데요. 아니 뭐 누군가는 A로 보이는데요. 뒤집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세요. 어쨌든 뾰족 튀어나온 게 웨델 W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웨델이고 이거 로스는 딱히 특징이 없어서 그냥 W 쪽이 웨델이구나. 얘를 알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수특에 있는 자료에서도 이 남극이 사실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요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 뾰족한 거 옆쪽에 있는 게 웨델해라는 거 찾기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은 좋지 않나? 뭐 너무 억지로 외우는 것 같으면은 미안해요. 기억만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어디 갔어? 네. 요 자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앞에서 심층순환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결국에는 연결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웨델해에서 지금 표층수 하얀색에서 심층수로 변환이 되겠죠. 침강이 일어나겠죠. 하얀색으로 랄랄랄랄 잘 왔다가 여기서 저층수, 웨델해니까 저층수, 남극 저층수로 이렇게 바뀌어서 쫙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을 배우는 이유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뭔 얘기냐? 잘 생각해봐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온난화가 왜 그렇게 위험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나와 있는 대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무슨 뜻이죠? 지구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극지방에 있는 표층의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았으니까 아까 결빙과 반대로 극지방의 표층 염분이 내려가겠죠. 온도는 올라가고 염분은 내려가서 차자의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따뜻해지고 싱거워졌으니까 극지방에 있는 표층에서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극지방에서는 원래 침강이 막 일어났어야 되는데 침강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긴다기보다는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내려가는 게 약해졌으니까 심층순환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겠죠. 그 아래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식한 말로는 해양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표층 순환까지 같이 약해지겠죠. 결국에는 그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올려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 말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원래도 심했는데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말을 좀 풀어드리면 적도는 위도에 따른 온도차가 심해진다. 즉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차가워진다는 거. 됐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셔야 돼, 생각을. 왜냐면요. 잠깐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그러면 고위도는 온도가 더 낮아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극지방의 표층수온은 낮아졌으니까 다시 빙하가 얼어서 그러면은 빙하가 얼었으니까 표면분이 더 높아져서 밀도가 다시 커져서 침강이 다시 강화되고 해가지고 또 다시 반대 결과가 나와서 다시 또 올라가서 빠질 수 없는 도르마무에 빠지게 됩니다. 도돌이표. 뭔 얘기냐면 여기서 딱 스탑 하시고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은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위도별 온도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차가워진다가 끝이에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는 여기 이 문장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지구온난화라는 게 이렇게 심플한 메커니즘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아직도 막 진짜다 가짜다 막 과학자들끼리도 싸우고 기후변화가 과연 진짜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뭐 마케팅이냐 엄청 싸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한 문장 아니요? 미안하죠. 세 문장 정도 되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왜 싸우겠어요? 그죠? 지원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싸우겠냐고. 박사들이, 교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딥하게 뭔가를 다루지 않고 딱 이 정도에서 스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수능 완성에 지원 수능 완성 8강 2.4번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체로 요 서쪽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대서양이란 바다는 이만큼이지만 지금 심층수인 검은색을 보시면 여기서 북대서양에서 침강한 애가 서쪽 라인을 타고서 가죠. 요거를 알지 못하면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도록 나온 게 있어요. 동쪽 해안에는 안 가고 뭐 심층수든 저층수든 약간의 서쪽 해양을 타고서 가는 경향이 있죠.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구 자전에 의한 서한 강화 현상과 연관이 있나 싶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듣고 올리세요. 어쨌든 이건 알아야 된다. 서쪽 연안을 타고 가는 거.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또 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은 심층수량까지 마무리 됐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빠이. 고생했어요. 뿅!